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탈당 결단을 했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국면에서 혈로를 뚫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던 분들 그리고 윤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일체화시켰던 체화시킨 분들도 많이 있었죠. 이분들은 정말 비통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 이해되고요. 이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이제 믿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뭐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일은 어떻게 보면 우국충정이고요. 살신성인입니다. 스스로를 이제 희생시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을 헛된 희생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요,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을 이제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요, 이제 국민이 새로 시작됩니다. TV 토론 앞두고 이게 이제 터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한동훈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은 선대위에 이제 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전체적으로 제가요, 대통령 탈당 이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인데요.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런 사진을 갖고 뭐 어떤 조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쭉 이런 어떤 인적 변수들이 지금 이제 등장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 어떤 결과가 오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기본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변수들이 계속 이제 추가됩니다. 한 4대까지 변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많은 변수가 따르는데, 자, 이 경우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득표력, 대선 승리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어지럽죠.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일단요, 한동훈계가 드디어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선대위에 한동훈이 이제 들어온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겠죠. 기본형입니다, 요게. 대선 4강 멤버가 다 들어있고요. 여기에 유승민이 추가된 겁니다. 현재 김문수 캠프에서 김문수 후보 본인이 직접 유승민에게 콜을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유승민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도 탈당을 했기 때문에 100% 들어온다고 봅니다, 유승민. 유승민이 올 경우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항상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같이 옵니다. 유승민 오면요, 유승민 안 돼! 라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걸 감안하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더 크다라고 보고요. 자, 한동훈도 이제 도리 없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인물은 안철수죠. 눈물겹더라고요. 안철수를 다시 봤다. 안철수의 재발견이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내일처럼 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헌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후보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는 인물은 안철수 의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말이죠. 여기 이제 한 사람 홍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꼭 야권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도요, 홍을 지금 땡겨가려고 지금 물밑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갔고, 그리고 홍 본인도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모른다. 충격적이게도 자신이 30년 가까이 정치를 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 전신에서 여기서 갑자기 배신을 때리고 저쪽으로 간다라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 가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사실 굉장히 두 사람은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잘 아는 관계고요. 국회의원도 같은 시기에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YS 퀴즈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YS 때 다 이제 영입된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 후에 많은 변화를 거쳐서 김문수는 지금 우파의 기둥이 되어 있고, 홍준표는 나름대로 프로 정치인의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쉽사리 이재명에게 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막판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윤 대통령 탈당 이후에 국민의힘 선대위가 구축할 수 있는 진영 가운데 요 정도면 기본형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홍준표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까지 안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김문수 후보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요게 이제 있고요. 다음은요. 기본형에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 이제 이준석이 들어옵니다. 이준석은요 선대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일화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별도의 항목에서 더하기를 해놨는데요. 자,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가 될 것인가? 이것 또한 하나의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 득표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이가 끝까지 단일화하지 않고 마이웨이 할 경우, 자, 이럴 때는요 기본형만 갖고 싸워야 되겠죠. 그 기본형 가운데서도 이제 홍준표가 포함된 기본형이 있고요. 홍준표가 포함 안 된 또 기본형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홍준표가 지금 도와주지 않고 별도로 마이웨이 해버리거나 이재명에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어불관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경우, 그리고 이때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는 경우, 또 이때는 또 어떠냐, 이런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경우가요, 이 득표력에 다 변수로 작용합니다. 상당히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홍준표, 이준석 전부 도와주지 않거나 단일화가 안 될 경우, 자, 이럴 때는 요 네 명이 이제 진짜 순수 기본형 중에 기본형이 되겠죠. 이런 걸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가야 됩니다. 결과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요. 물론 이들 말고도요, 김문수 후보 하나로 이제 대표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친윤그룹 전체가 이 김문수 후보 뒤에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 이제 넣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들도 다 협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란영 여사라든가 이정현 전 의원이라든가 전 새누리당 대표죠. 그리고 인용환 의원 같이 호남을 공략할 수 있는 사람들도 따로 있죠. 그래서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손학규 전 경기지사까지도 지금 김문수 캠프로 온다는 말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된 핵심적 인적 변수는 이분들이죠. 이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거꾸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 경우 홍준표도 없고 이준석과 단일화도 안 될 경우 이때 이제 김문수가 당선되겠느냐? 이거는 사실 가장 어려운 국면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만 여기 이제 안철수와 유승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도 확장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는. 거기다가 한동훈까지 와 있기 때문에요. 김문수 후보가 현 상황보다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최소 5%에서 10% 정도 더 플러스 알파가 생길 것이다. 그럼 이재명에게 어느 정도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3파전에서 이준석이가 이재명 표를 많이 깔아 먹어 준다라고 하면은요, 요 3자 구도에서도 이런 상태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합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승산은 제가 볼 땐 높지는 않아요. 이준석이가 별도로 나가버리고 홍준표도 도와주지 않고 특히나 홍준표가 만일에 저쪽에 민주당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요 상당히 어려운 국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승산이 아주 없는 승산이 제로인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희망 회로 정도는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인숙 없는 여기 유승민 안철수 요 3인의 그 뭐랄까 결합으로 인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어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이준석과 단일화를 합니다. 홍준표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한 것보다는요. 이 경우에는 더 붙습니다. 한 5% 더 붙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 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 조합만 돼도, 요 경우만 돼도 이재명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잡아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은 아니고 신성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가령 한 45에서 47 정도 나온다 해도 요 조합이면은 대등한 시합이 된다. 약간 우위에 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조합이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준석과 뭐 단일화 과정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배제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 분진하는 상황이죠.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지금 지지율을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이고요. 이준석이는 이준석대로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재명을 압박하는 양쪽에서 협공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좋은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너지 있게 하나로 될 수도 있고 뭐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홍준표는 이제 이 도와주는데 이준석이가 안 온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 이준석이가 단일화 대상이 되고 홍준표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죠. 그거보다는 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합도 뭐 그나저나 조금 해볼만 하긴 한데 조금 비교적으로 약간 비교 열세, 약간의 열세가 예상될 수도 있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홍준표 효과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20대들 상당히 이제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정치인이라 뭐 상당한 어떤 그런 기대 효과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준석과 직접적으로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로서는 진다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해볼만 하긴 한데 약간의 열세도 수반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경우 이 모든 조합이 다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 이럴 경우에 저는 100% 이긴다고 봅니다. 이 조합이면은 지금보다도 10% 이상, 15% 가까이 이제 뛴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지지율이면은 그것이 그대로 득표력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 확장은 물론이고 10대, 20대, 30대에서도 이재명에게 앞설 수가 있습니다. 40, 50 빼고 모든 세대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이제 다시 이제 기본형으로 왔습니다. 이 기본형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통 순수 우파만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한동훈도 필요 없어, 유승민도 필요 없어, 뭐 어떤 경우는 안철수도 필요 없어라 그럽니다. 그분들은 그냥 김문수 하나만 나가서 이기자 이런 식이죠. 윤 대통령과 손잡고 김문수만 나가면 이긴다. 김문수 플러스 윤석열이면은 승리한다 이 생각인데 이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탈당을 했고요.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래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 혹은 뭐 뭔가 이렇게 상황 파악을 조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파가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옛날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우파에 대한 매력이 과거만큼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념화된 우파들이 있어서 그렇지 일반인들은 전부 생활인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인이. 그래서 너무 이념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중도 확장이라는 게 저도 뭐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대통령의 탈당 이후 자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 전개를 보니까요. 이제 비로소 김문수 대선 캠프가요. 선대위 진영이 이제 구색을 갖출 것 같습니다. 저기에 홍준표가 들어오고 나중에 이준석과 뭐 단일화를 하든 하지 않든 그걸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보고요. 그걸 전략적으로 잘 이용할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지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고사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통령의 결단, 우국 청정 혹은 살신 성인 스스로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많이 이제 올려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두 자릿수 10에서 15% 정도는 끌어올리자. 자, 이 운동을, 이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